안녕하세요, 군입니다. 이제 곧 새로운 아이폰 18과 아이폰 최초의 폴더블 스마트폰 울트라 공개가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이벤트 때는 기본형은 안 나오고 프로하고 프로맥스, 울트라 등 고가 모델부터 먼저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가격은 무려 $300나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헐... 그런데 애플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폴드8 리뷰 올리고 나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본인님, 아이폰 폴더블까지 기다렸다 살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시할 아이폰 18 프로맥스와 아이폰 최초의 폴더블 울트라까지 실제 목업을 준비했어요. 과연 전작이나 폴드 8과 비교했을 때 어떨지 지금까지 나온 유추 정보 토대로 깔끔하게 비교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올해는 아이폰 사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제가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릴 테니까 새로운 아이폰 기다리신 분들 오늘 영상 부디 끝까지 시청하시고 품격 있는 선택하세요. 먼저 알아볼 건 최초의 폴더블 아이폰 울트라입니다. 이제는 아이폰도 울트라라는 이름을 씁니다. 원래 이 제품은 기존에 아이폰 폴드라는 루머가 돌다가 현재는 폴드는 이미 삼성에서 쓰고 있어서 애플이 피했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에요. 그리고 울트라는 이름처럼 300만원대 초고가 폴더블 제품으로 출시할 전망입니다. 폼팩터는 폴드 8과 비슷한 북타입인데요. 해서 폴드 8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역시나 세로가 짧고 가로가 긴 형태죠. 그런데 눈에 띄게 다른 차이는 바로 모서리 곡률입니다. 확실히 기존 아이폰처럼 갤럭시보다 좀 더 유려한 형태죠. 외부는 약 5.5인치, 내부는 약 7.7인치에서 7.8인치 화면을 제공하고요. 펼치면 4:3 비율의 가까운 화면비와 주름을 최소화한 힌지 구조가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펼쳤을 때 7.7인치나 8인치라는 건 폴드 8보다는 약 0.1인치에서 2인치 정도 크다는 얘기인데요. 다만 펼쳤을 때 모서리 곡률이 크다 보니까 화면비가 딱 맞으면 일부 화면이 잘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펼치면 마치 아이패드 미니를 연상케 만드는 디자인인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이 폼팩터는 iOS 27 베타 코드에서도 폴더블 힌트가 발견돼서 유추 정보 중에서는 가장 믿을만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측면에 원래 볼륨 업다운 버튼도 측면이 아니라 이제 상단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측면에는 전원 버튼과 터치 ID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스피커도 폴드 8과 다른데요. 펼쳤을 때 좌측에만 몰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이폰 울트라는 펼치면 좌측 상단에 하나, 우측 하단에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거나 펼쳤을 때 상관없이 매우 만족스러운 스테레오 사운드 경험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특이한 건 C타입 충전 포트가 커버 디스플레이 화면 쪽에 있다는 겁니다. 접었을 때 예상 두께도 폴드 8과 비슷합니다. 지금 제가 받은 실제 목업은 조금 더 폴드 8보다 두껍긴 한데 이거보다 훨씬 더 얇게 나올 거라는 전망이고요. 프레임은 티타늄, 알루미늄 혼합이 유력하고 색상은 실버, 화이트 계열과 스페이스 그레이, 블랙 계열 총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주름, 이번에 폴더블 첫 제품이다 보니까 애플에선 주름에 대한 거를 얼마큼 신경을 썼을까, 삼성 정도 퀄리티가 나올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내부 패널 공급사가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힌지에 새로운 합금 소재를 적용하고 화면에는 이중 유리 구조로 내구성을 잡는다는 유추 정보가 나왔어요. 폴드 8도 지금 봐도 정말 주름이 전부 다 획기적으로 줄었는데, 큰 이변이 없다면 이번에 나오는 아이폰 폴드도 주름은 폴드 8만큼 거의 보이지 않는 형태로 출시가 될 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실물 나오면 접히는 부분에 빛을 쏴서 폴드 8과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부터가 재밌습니다. 여러분, 폴드 8에 뭐가 빠져있죠? 바로 베이퍼 챔버입니다. 그런데 아이폰 울트라에는 베이퍼 챔버가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 베이퍼 챔버는 고성능 게임이나 작업을 할 때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발열 관리를 도와주는 부품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처음에 베이퍼 챔버가 들어간다는 얘기 저도 유출자가 한 명이라 안 믿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도 애플이 이번에 울트라에 베이퍼 챔버가 들어간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고, 생산 목표도 7에서 800만 대에서 1000만 대로 올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펼치면 3mm대 얇은 스마트폰에 이나노 A20 칩셋이 들어가거든요. 얇은 폰의 고성능 칩 이퀄 발열, 이거는 뭐 공식이잖아요. 외계인 고문에서 칩 좋게 만들더라도 물리 법칙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이퍼 챔버가 제대로 들어간다면 애플이 폴드보다 발열을 훨씬 더 해소해준다는 증거예요. 즉 고성능 작업과 게임에도 발열 및 성능 저하 없이 항상 쾌적한 환경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사용 시간에도 도움이 되고요. 물론 이건 제가 출시되고 나면 실제 기기를 들고 와서 폴드 8과 성능이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발열은 어떻게 되는지, 배터리 사용 시간까지 다 비교해서 숫자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좀 불편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폰에 중요한 게 또 빠지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아직까지 들리는 소식으론 페이스 아이디가 없고 폴드처럼 측면 터치 아이디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뭐 아직까지 루머상 펼치면 에어보다 얇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스 아이디가 안 들어간다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 뭐 이제 터치 아이디 예전에 아이폰 쓰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그 중앙에 동그란 버튼이 이렇게 손가락을 가져다 대가지고
잠금 해제를 했잖아요. 저는 그 방식이 어떻게 보면 뭐 마스크 썼을 때도 훨씬 더 인식률은 좋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뭐 폴드 8에서 딱히 불편하게 쓴 적도 없고요. 근데 이건 진짜인지 실제로 측면에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터치 ID까지 같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카메라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망원 카메라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메인 4800만, 초광각 4800만 듀얼 카메라 렌즈가 유력해요. 폴드 8 때도 확실히 망원 렌즈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 부분은 울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이 아이폰 울트라는 가격이 300만 원대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초고가의 스마트폰에 망원 렌즈가 없다? 확실히 제가 생각하기엔 애플에서 고성능 카메라 역할은 프로 라인업이 대체하고 울트라에선 펼치면 대화면으로 아이패드에서 원래 즐겼던 멀티태스킹이라든지 고성능 작업, 컨텐츠 소비 목적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전면 디스플레이도 지금 받은 목업에는 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유추 정보에 의하면 우측 상단에 위치한다는 자료도 있어요. 실제 애플 이벤트 때 카메라 위치가 전면과 내부에 어디에 위치했을지도 이번 애플 이벤트 때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포인트죠. 배터리 용량은 약 4800mAh에서 5500mAh까지 지금 유추 정보가 좀 갈리고 있고요. 원래부터도 애플은 이제 삼성 공식 홈페이지처럼 정확한 배터리 용량 스펙을 공개하진 않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동영상 최대 몇 시간 이렇게 지금 기재를 해놓고 있죠. 그래도 확실한 건 폴드 8보다는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역시나 정확한 실사용 측정은 제가 직접 테스트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스토리지는 멀티태스킹과 다양한 고사양 작업을 위해서 램 12GB가 기본 적용된 예정이고요. 그리고 폴더블에 최적화된 iOS로 팝업이 아니라 두 앱 분할 형태의 멀티태스킹이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앱 생태계를 폰에서 휴대성 좋게 쓴다. 이게 아마 이번 울트라의 존재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가격, 초기에는 $2,000 안팎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최근 전망은 $2,400에서 $2,500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즉 지금 환율 계산하면 3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면 폴드 8이 굉장히 가격이 착해 보이는 마법이죠.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현재까지도 메모리 대란이 심각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애플이 준비한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애플 업그레이드라는 리스 프로그램인데 사실 이건 루머가 아니라 7월 말에 미국에서 정식 출시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폰은 이제는 매달 일정 비용을 내고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약정이 끝나면 반납하거나 새 걸로 바꾸거나 잔금 내서 소유하거나 우리가 아는 딱 리스 방식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폴더블은 월에 $60에서 $70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와, 이게 된다고? 아이폰 최신 울트라를 월 8에서 10만원? 나쁘지 않은데? 싶으시죠? 근데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도입 미정이에요. 아직까지는 미국 한정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 프로그램과 달리 월 요금에는 애플 케어 플러스가 적용이 안 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파손보험도 따로 들어야 돼요. 폴더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수리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수리비 빼고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저도 최근에 뭐 트라이포드는 좀 이례적인 얘기지만 삼성 케어 플러스 가입이 안 돼서 요만한 기스 났다고 제가 한번 수리센터에 방문했는데 178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이만큼 그 보험이 중요한 거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이폰 울트라는 300만 원대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수리비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도 많이 봤지만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다뤄주는 곳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 영상 좋아요 눌러서 많은 분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다음은 새로운 아이폰 18입니다. 우선 아이폰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올해 가장 큰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앞서 오프닝에 얘기한 대로 이번 9월 이벤트에 아이폰 18 기본형은 안 나오고 프로 라인업부터 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게 유명 팁스터를 포함한 복수 소스가 지금 계속 중복이 되고 있는데요. 9월 이번 이벤트에는 고가 제품인 프로나 프로맥스, 울트라부터 출시를 하고 일반 모델이나 가성비 모델은 내년 봄으로 출시가 연기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은 왜 이럴까요? 현재 메모리 대란으로 물량이 좀 빠듯하다 보니 수익 높은 고가 모델에 우선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 뭘 의미를 하냐? 올 가을에는 적당한 가격에 신형 아이폰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프로급을 사거나 아니면 작년 모델을 구매하시거나 내년까지 기다리거나 셋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잠시 뒤 가격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할게요. 사실 이번 아이폰 18 프로 라인업 전작과 디자인은 동일하다 보면 됩니다. 다만 색상은 라이트 블루, 블랙, 실버, 그리고 신규 시그니처 컬러로 다크 체리 컬러가 유력합니다. 레드 계열의 시그니처는 이번 아이폰 프로 라인업이 최초예요. 제가 봤을 때 되게 좀 채도가 지금 진해서 실제로 아이폰 실물을 보면 좀 고급스럽게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좀 고급지고 진중한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이번 아이폰 18 프로 라인업의 가장 핵심 변화점은 바로 카메라입니다. 메인 카메라가 가변 조리개가 탑재가 된다는 소식인데요. 이건 협력사 내부 문서에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까지 확인된 유추 정보예요. 가변 조리개라는 건 미러리스 렌즈처럼 조리개를 물리적으로 조여서 심드한 빛의 양을 하드웨어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야간의 빛 갈라짐, 배경 흐림 정도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마크로 렌즈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사람 눈처럼요. 여기에 메인 센서가 소니 IMX90으로 올라간다는 유추 정보도 나왔고요. 해서 센서 교체와 가변 줄이기 업그레이드로 이번 메인 광각 카메라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총화각이랑 망원은 17% 라인업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전면 카메라도 향상이 돼서 2400만 화소가 들어가는데 이 정보도 확실히 여러 곳에서 소스가 지금 겹치고 있어요. 해서 평소 셀피나 영상통화,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이번에 좋은 셀피 카메라가 들어간다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면 최신 폴드 8과 비교했을 때도 스펙적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요. 칩은 2나노 A20나 A20 프로가 탑재될 전망이고요. 이는 성능 최대의 전작보다 15% 향상, 전력 효율은 30% 개선이라는 수치가 돌고 있습니다. 확실히 실사용에서 차이가 날 것은 이제 역시나 고성능 게임이라든지 영상 편집,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겠네요. 그리고 프로 라인업과 울트라에 애플 자체 통신 칩인 C2가 처음 들어간다는 유추 정보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프로맥스는 올해 약간 좀 더 무거워지고 두꺼워집니다. 이는 전작 17 프로맥스보다 0.25mm 두껍고요. 7g 정도 소폭 더 무거워진 수치예요. 그래서 예상 무게는 프로맥스가 240g인데 이건 역대 체중량이었던 14 프로맥스와 동급입니다. 근데 저는 나쁜 소식으로만은 안 들려요. 왜냐? 원인이 배터리거든요. 잠시 뒤 정확한 숫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무게 증가 요인이 하나 더 있는데 프로맥스에 스테인리스 스틸 베이퍼 챔버가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면적도 전작보다 훨씬 더 넓어진다고 해요. 아까 울트라에도 베이퍼 챔버가 들어간다고 했었죠. 서로 다른 기기에서 같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즉 이번에 애플이 발효를 작정하고 잡겠다는 그림입니다. 자, 다음은 배터리인데요. 오늘 유출 정보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주장이 아니라 서류거든요. 중국 3C 인증, 우리나라로 치면 KC 인증 같은 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배터리 용량이 등재가 되었습니다. 18 프로는 약 4056mAh, 프로맥스는 5391mAh. 미국판은 이거보다 좀 더 많은 배터리가 들어가는데요. 미국은 eSIM 전용이라 심 트레이만큼 배터리 공간을 키운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물리심을 유지하니까 항공 모델 프로맥스는 5391mAh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7 프로맥스가 약 4823mAh였으니까 약 12% 증가한 셈이죠. 거기에 이번에 2나노 칩셋에 A20나 A20 프로 칩셋이 들어가서 전력 효율 30% 개선이 사실이라면 확실히 역대 가장 긴 사용시간을 가진 아이폰이 될 거예요. 제가 방금 두께와 무게는 소폭 증가가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보다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고 성능 개선에 발열 개선까지? 이러면 괜찮죠. 물론 역시나 이것도 제가 실기기를 받아서 전작보다 얼마나 실사용 성능이 좋아졌는지, 배터리 사용시간은 얼마나 좋아지고 발열은 얼마나 개선이 잡았는지까지 테스트 후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램 저장 공간도 프로 라인업은 12GB가 유력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iOS 27에 강화된 AI 시리 기능이 12GB를 요구한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봄에 나올 일반 모델에도 적용이 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아일랜드도 좀 더 작아진다고 하는데요. 프로 라인업에서 페이스 아이디 일부 부품이 화면 아래로 들어가면서 약 25%에서 35% 작아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프로토타입 사진도 나왔고 디스플레이 전문가 로스 영 쪽에서도 같은 방향입니다. 다만 완전한 언더 디스플레이식 방식의 페이스 아이디는 아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소재, 이것도 약간 좀 아쉬운데 이번에도 티타늄이 아닌 알루미늄 유지가 유력합니다. 사실 대부분은 저도 그렇지만 케이스를 쓰고 크게 스크래치 날 일은 없겠는데 확실히 티타늄 소재가 조금 더 내구성이 좋긴 하죠. 근데 이 티타늄은 에어랑 울트라에만 들어갑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 얘기를 좀 더 제대로 해볼게요. 아이폰 18 프로 시작가는 현재 약 1399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보다 27.3%나 오른 셈인데요. 그럼 도대체 왜 올랐는지 이제 알아봅시다.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트 분석인데 이게 좀 충격적입니다. 이번 아이폰 18 프로 기본 256GB 부품 원가가 전작 대비 약 38% 상승 전망입니다. 범위는 앞서 얘기했지만 메모리예요. 1년 전에 아이폰 원가에서 메모리 비중이 10%였는데 올 3분기는 34%, 내년 3반기에는 40%를 넘어갈 전망입니다. 이게 2025년 초 비해서 메모리 가격이 약 5에서 7배나 뛰었거든요. 이 AI가 요즘 하도 핫하다 보니까 AI 서버가 램을 다 빨아들여요. 한때 원가 1등이었던 디스플레이랑 칩이 한 자리 숫자 비중으로 밀렸어요. 즉 폰 가격의 주인공이 바뀐 셈입니다. 자, 그럼 애플은 이 원가 부담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두 장면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아이폰 18 가격이 어느 방향성인지 딱 감이 잡힙니다. 첫 번째 장면, 6월에 애플이 기습적으로 맥북이랑 아이패드 가격을 대폭 상승했어요. 맥북은 최대 300달러, 아이폰은 200달러, 국내는 더 셌습니다. 맥북 프로는 이제 60만원 더 주고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에어는 40만원, 가성비로 밀던 맥북 네오까지 약 20만원 올라서 출시 몇 달 만에 100만원의 벽을 깨버렸어요. 그땐 아이폰만 예외였고요. 애플 명분은 역시나 똑같이 메모리 가격 폭등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메모리 업계가 정면으로
제대로 받아쳤어요. 마이크론 최고 책임자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부 대형 고객사가 오랫동안 지나친 가격 인하를 요구해왔고 해서 메모리 회사들이 생산 투자를 충분히 못했고 그게 지금 공급 부족의 원인이라고. 정확한 브랜드 언급은 안 했지만 업계에서는 다 애플 얘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면 애플이 세계 최대 메모리 구매사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서로 경쟁 붙어가면서 단가 눌러온 게 결국 이제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겁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제 애플이 메모리 가격을 못 깎으니까 다른 데서 원가를 뽑기 시작합니다. 어딜까요? 바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회사들이에요. 업계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아이폰 18 프로맥스용 OLED 패널 가격으로 $70 안팎을 제시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낮은 거냐면 아이폰 16 프로맥스 패널이 $100를 넘을 때가 있었고 17 프로맥스에서는 $80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또 20%를 깎아달라는 겁니다. 매체에 따라선 전작 대비 36% 인하라는 숫자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기준을 어느 세대로 잡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보든 원래 세대마다 내려가는 폭은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아이폰 18용 OLED 패널에 M16이라는 최신 유기 재료가 들어갑니다. 발광 효율, 수명, 색 특성이 다 개선이 되는 더 만들기가 어려운 패널이에요. 그런데 더 싸게 내놓으라는 거죠. 애플은 대신 발주 물량을 30-40% 늘려주겠다는 조건을 걸었는데 물량 늘어난다고 단가 인하폭이 상쇄되기 어렵다는 게 현재 업계 얘기고요. 특히 LG 디스플레이가 좀 힘듭니다. 모바일 OLED에서 애플 의존도가 높고 전체 매출에서도 LG에선 OLED 패널이 절반이 넘어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태블릿이나 노트북, OLED로 다변화가 있어서 그나마 좀 버틸 여력이 있다는 게 현재 시장 반응입니다. 그럼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원가는 38% 오르는데 부품사한테는 20-30% 더 깎아달라고 하고 소비자한테는 6월에 한번 가격을 크게 올렸습니다. 이걸 여러분은 협상이라 부를지 갑질로 부를지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하나는 확실해요. 이 구조에서 남은 원가 부담은 어디로 갈지. 이번 아이폰도 결국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굉장히 인상이 될 거다라는 게 트렌드포스의 판단입니다. 어쨌든 인상은 되고 인상폭은 약간 좀 갈리긴 하지만 애플에서 잘하면 시장가는 그대로 지키고 올리기가 이상 고용량 모델부터 인상분을 얹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이게 중요합니다. 트렌드포스는 애플이 신제품 출시 시점에 기존 아이폰 가격도 같이 올려서 원가 부담을 제품군 전체로 분산시키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아이폰 17 프로맥스 가격이 $100 인상이 될 거다라는 얘기도 지금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데요. 카드라인 줄 알았던 얘기가 시장조사 전문 업체 분석과 방영이 정확히 겹치고 있는 거죠.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전작 아이폰 17이 가격 오르기 전에 사실 나 아이폰 18 프로맥스 뭐 큰 차이 못 느낄 것 같아 라고 해서 지금 구매를 하실지, 가격이 좀 더 오른 아이폰 18 프로 라인업을 구매하실지, 이건 역시 여러분 선택입니다. 출시 일정도 대략적으로 잡혔습니다. 이번 아이폰 애플 이벤트는 9월 8일이나 9일에 이벤트를 진행하고 11일 또는 12일에 사전 예약, 18일 정도에 출시가 유력해졌습니다. 초청장은 아마 이번 달 말 25일이나 26일쯤에 발송이 될 것 같고요. 다행히 한국은 1차 출시국이니까 사전 예약 성공만 하신다면 9월 중에는 받을 수가 있겠네요. 정확한 일정은 제가 애플이 공식 초대장이 나오는 대로 커뮤니티 탭에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곧 출시할 새로운 아이폰 18 프로와 울트라 유출 정보를 정리해 봤는데요. 그래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폴드 A 살까 아이폰 울트라 살까? 저라면 이렇게 판단합니다. 첫 번째, 지금 쓰시는 폰이 멀쩡하다면 우선 한 달 기다리세요. 9월 발표 보고 제 리뷰까지 보시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이패드 앱 생태계를 스마트폰에서 똑같이 쓰고 싶다. 분할하면 멀티태스킹 이런 거 자주 쓸 것 같다면 울트라가 맞는 방향성이에요. 실제로 최근에 폴드 8이 굉장히 판매 실적이 좋았는데 이게 이번에 바뀐 화면 비율이 전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이 비율은 휴대성도 챙기면서 큰 화면에서 훨씬 더 넓은 화면으로 영상 시청, 멀티태스킹, 접었을 때도 타이핑 치는데 오타가 적기 때문에 남녀노소 굉장히 좋아하는 화면 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멀티태스킹, 넓은 화면 이런 거보다 카메라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이 아이폰 18 프로 라인업 가세요. 세 번째로, 나는 300만원 너무 비싼 것 같다. 부담이 되신다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폴드 8도 충분히 완성형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실사용 장단점 후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상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올해는 사는 전략 자체가 작년과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9월에 나는 어차피 이 신형 제품을 무조건 살 거야 라고 하시다면 무조건 첫날 사전 예약 들어가세요. 메모리 공급나 때문에 이번 초기 물량 예년보다 훨씬 더 빡빡할 겁니다. 실제로 폴드 8도 사전 구매 첫날 실패하신 분들 조금 늦게 사전 구매를 했는데 한 달 넘게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특히 울트라는 이번에 힌지 디스플레이 수요 문제 때문에 공개 후 실제 판매는 약 한두 달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해서 느긋하게 기다리다가 연말까지 기다려야 새로운 아이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또 오늘의 핵심인데, 만약에 지금 아이폰 17 프로맥스 고용량에 노리시는 분들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아이폰
아이폰 18 프로 고용량은 무조건 가격 인상이 될 수밖에 없고 17 프로 맥스조차 애플 신제품 발표에 맞춰서 같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9월엔 일반 아이폰은 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이게 지금 카더라가 아니라 여러 업체에서 굉장히 같은 방향성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률이 정말 높거든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카메라 가변 조리개라든지 새로운 센서가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지금 가격이 아이폰 17 프로 맥스를 가장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기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아예 나는 좀 여유 있게 기다리실 분들은 내년 봄이 또 진짜 승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폰 18 일반 모델, 18E 그리고 에어2 듀얼 카메라의 배터리도 훨씬 더 증가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 올 가을에 우선 고가 라인업을 딱 출시해서 가격을 이만큼 올려놓고 내년 봄에는 가격이 착해 보이는 라인업까지 애플이 이걸 다 계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착시 효과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품격 있게 고릅시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살 거냐고요? 당연히 저는 이번 9월에 출시하는 아이폰 18 프로 맥스와 울트라 둘 다 사전 예약 바로 넣을 겁니다. 저의 역할은 여러분 대신 하루라도 먼저 사서 빨리 테스트해보고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게 정리해드리는 게 제 일이니까요. 그러니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 새로운 아이폰 영상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는 이렇게 어려운 얘기 없이 제품의 핵심과 남들보다 훨씬 더 품격 있게 쓸 수 있는 초기 설정과 꿀팁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주세요. 그럼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곤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빠이.